한국은행 총재가 영끌족에게 경고를 한다. 왜 영끌족에게 경고를 콕 집어서 할까요? 일단 경고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집값 부추길 통화정책 안 한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금리 인하를 쉽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0.25%씩 베이비 스텝을 주로 밟아갈 거고요. 미국과 우리의 금리차가 2%포인트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5%의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크게 내리지 않으면서 쭉쭉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지금 완전히 뚝심을 가지고 한국은행을 운영해 가고 있잖아요. 정부 말도 안 들어요. 정치권 말도 안 들어요. 심지어 대통령실 말도 안 듣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행은 독립체제를 유지했다고 하는 그대로 뚝심을 가지고 계속 밀고 갑니다. 사실 금리 인하 저는 일찍 했었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제 그 금리 인하의 시기를 놓쳤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금리 인하 잘못하면 시장에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실제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니 이게 경기 침체가 무서우냐 아니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부동산 폭등이 무서우냐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경기 침체보다는 부동산 폭등이 무섭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고 사실 금리를 동결시킨 것 아닌가요? 여기에다가 가계부채,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문제. 이게 가계대출은 터지면 끝장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외환위기에 몇십 배가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동결시켰고 동결시킨 거 아울러서 집값에 대해서도 영끌족에게 이것은 굉장히 크게 충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쉽게 안 내린다는 그 뚝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집값의 향방이 어떻게 변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를 지금 쉽게 급격하게 안 내린다고 했는데 대출금리는 또 올라가요. 스트레스 DSR을 단계별로 적용을 하는데 9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요. 금리가 가상금리가 당초 0.75%포인트가 플러스가 된다고 했는데 수도권에서는요. 플러스 1.2%포인트 가상금리가 더 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더 비싸지죠. 대출금리 더 비싸집니다. 게다가 이미 시중은행은요. 대출금리를 적게는 4, 5번, 많게는 6, 7번 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이자에 대한 부담 커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자의 부담이 한국은행이 천천히 금리를 내린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까지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시장의 부담감이 저는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데도 상황은 이런데도 지금 현재까지는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22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0.32로 상승폭을 굉장히 키웠는데 이번 주는 0.28로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나 22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서울 아파트 매매도 보면 7월에 8,396건입니다. 이게 역대 평균치가 6,040건이에요. 이대로 간다면요. 10,000건이 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미 6월에 7,49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평균치를 넘어섰고요. 7월에 8,396건이 되면서 역대 평균치보다는 훨씬 올라가게 되고 10,000건까지도 쉽게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6월에 12억 4,642억 원, 2만 원까지 갔거든요. 7월에도 12억 324만 원.
8월에는 어쩐지 좀 적습니다. 10억 6,087만 원으로 어쩐지 좀 적어요. 예,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집값도 올라가면서 거래도 커지고 단위당 가격도 올라가고 이렇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 0.17이 올라갔습니다.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은요 약간 주춤주춤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그래도 0.08%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은.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집값이 더 올라간다의 방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까지 올라가거든. 전세값은 66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의 상승폭은 0.20%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요. 지금 현재까지는 봐서는 집값이 더 올라간다의 방점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저는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 이 섬뜩한 경고라고 저는 봐야 되겠는데 이 이야기는 충분히 시장에 저는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금리를 급격히 인하 안 한다는 문제하고요. 여기에다가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가상금리까지 가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자의 부담 필요 없어요.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 이번 주에 약간의 변화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약간의 변화 중에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추이입니다. 지난 4월 4일에 10만 2,085건이었어요. 그러다가 4월 11일에 걷어들였어요. 8만 2,292건으로 걷어들였습니다. 8월 5일까지 또 걷어들였어요. 7만 7,82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요. 8만 131건이에요. 늘었어요. 매물이 늘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집 팔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집 팔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2024년 1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4만 9,198건 5만 건이 5만 건대. 근데 지금 8만 건대. 올 초만 하더라도 7만 4천 건대였거든요. 이것이 지금 늘어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봐야 되는 그런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뭐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금리를 높이고 여기에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하면서 가상금리까지 띄우니까 시장에서는 나 빨리 팔래. 빨리 팔아서 지금까지 연끌해서 부담했던 거 털고 이익 좀 낼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요. 이게 7만 7,822건하고 8만 131건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말입니다. 뭐 확실한 변화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뭔가 변화가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은. 또 하나의 변화의 모습은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8월에 오늘이 8월 23일이에요. 8월 23일인데 평균 거래 금액이 10억 6,087만 원이에요. 이게 11억을 안 넘어갔어요. 11억을. 이게 11억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넘어갔어요. 8월 20일이니까 넘어가고도 11억까지는 갔어야 정상이거든요. 뭔가 덜 올라가요. 그렇지만 6월에는 12억이잖아요. 12억 4,642만 원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미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빨리 팔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빨리 팔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때 집 올라갔으니까 이때 빨리 팔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춰준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도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아직까지 이 지표를 가지고 당장 말입니다. 집값 올라가는 게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짐은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장을 저는
굉장히 지표를 가지고 뚫어지게 보는데 결국은 이자 폭탄에 대출 중단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달라진다는 것,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미세하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세하게 있잖아요. 그 미세한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만큼 대출을 묻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집을 사는데 부담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